안녕하세요. 노바백스 임상은 알파 변이가 메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임상시험의 지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알파 변이의 또 다른 이름은 영국 변이였죠. 그런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했기 때문에 메인은 영국 변이에 대한 임상시험이었던 겁니다. 33개의 사이트가 전부 유나이티드 킹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국 변이라고 부르면 이해는 잘 되지만 해당 국가의 낙인을 찍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알파 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을 정리하면요, 영국 변이는 알파 변이는 B.1.1.7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도 B.1.1.7이 등장하고 알파라는 명칭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당연히 영국에 많이 퍼져 있는 영국 변이에 대한 임상시험을 메인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넌 B.1.1.7로 영국 변이 아닌 걸로 한데 묶어서 구분하고 있죠. 여기에는 베타도 있을 테고 델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변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영국 변이가 아닌 걸 묶은 거니까요. 백신 예방 효과는 영국 변이가 아닌 바이러스에서 더 좋습니다. 96.4%죠.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백신 이피커시를 한번 계산해 보면서 백신의 유효성, 예방 효과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직접 계산하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노바백스는 14,000명의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1대1로 나눴습니다. 백신 그룹 7,020명, 플라시보 그룹 7,019명입니다. 한 명 차이네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RR, 렐러티브 리스크를 가지고 백신 이피커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백신 그룹 7,020명과 플라시보 그룹 7,019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 숫자를 적어주면 되죠. 코로나 감염자가 백신 그룹은 10명, 플라시보 그룹은 96명이 발생했습니다. 각각 10명과 96명을 적어줍니다. 감염자를 백신 그룹으로 나눠주고요. 감염자를 플라시보 그룹으로 나눠줍니다. 백신 그룹은 거의 0%인데 플라시보 그룹은 1% 수준입니다. 플라시보 그룹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백신을 맞지 않고 살아갈 때 1% 정도는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염률이 1%인 것이죠.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영국에서 감염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보고서가 있는데요. 백신 미접종자 감염률은 1.21%인 반면 백신 접종자는 0.4%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그룹 1%와 백신 그룹 0%라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조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소수점을 찾아보면요, 플라시보 그룹은 1.4%라고 하죠. 이건 현재 노바백스 임상시험의 데이터입니다. 영국에서 시민 10만 명을 따로 조사한 결과 미접종자 감염률 1.21%와 굉장히 가깝게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감염률이 시간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요, 확진자가 갑자기 대폭 증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는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마도 검사를 많이 해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률은 일정하다고 본다면 말이죠. 만약 검사를 많이 안 하는데도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감염률이 1%대가 아니라 10%, 20%대로 갑자기 증가한 거니까 말이죠. 여기까지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미접종자 감염률과 노바백스 플라시보 그룹 감염률이 비슷한 1.2에서 1.4%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 백신 그룹을 바라보면요, 노바백스는 0.1%대입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0.4%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노바백스의 감염률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일단 기존의 백신보다 기대감을 가질 만한 수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생각해보면 영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에게는 미안하지만 백신 예방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영국인들도 많았겠죠. 그러므로 노바백스의 0.1%보다 좀 더 높은
0.4%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률이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이제 RR, Relative Risk를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0.1%를 1.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10.4%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RR이고요. 100%에서 10.4%를 빼주면 바로 예방효과가 나옵니다. Vaccine Efficacy는 100 빼기 10.4는 89.6%입니다. 논문에는 89.7%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백신 예방효과죠. 그리고 앱스트랙에 적혀있는 Vaccine Efficacy 89.7%입니다. 이건 모든 변이를 다 합친 전체 데이터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산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영국 변이에 대한 건 86.3%였고 영국 변이가 아닌 건 96.4%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백신의 유효성, 백신 예방 효과에 대해 계산해 봤는데요. 저번에 화이자는 공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바백스는 공식 그대로가 아닌 RR을 사용해서 구해봤죠. 1-RR은 Vaccine Efficacy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구하든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계산을 해보니 RR로 구하는 게 간편하고 단순한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면서 감염자 숫자를 한번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습니다. 플라시보 그룹도 감염률은 1% 수준인데 백신 그룹은 0.1% 수준이었죠. 7,000명 중에 플라시보 그룹은 100명 정도 코로나에 걸린다면 노바백스 그룹은 10명 정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7,000명 중에 10명이면 진짜 운이 나쁘면 걸리는 수준이죠. 그만큼 노바백스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플라시보랑 비교해야 정확한데 89.7%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코로나에 감염된 10명 중에서 입원도 사망도 없었습니다. 이건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없었다는 뜻이죠.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입원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고 사망은 더더욱이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반면에 플라시보 그룹은 5개의 심각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혹시나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니 노바백스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뉴스 기사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SA는 매우 낮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이 뉴스 기사를 통해 얼마나 낮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3일 후 심근경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인데 2일 후 완전히 회복했다고 합니다.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나노코박스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안전한 백신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먼저 나노코박스는 임상시험에서 약 600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요. 600명 중 2건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습니다.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반면에 심근염은 없었고요. 노바백스는 아까 살펴봤듯이 7,000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요. 심근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는 없었습니다. 노바백스는 백신 접종자 숫자가 10배 이상 많은데도 부작용으로 특기할 만한 중증 이상 반응이 심근염 하나인 걸 보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나노코박스는 아쉽게도 2건의 아나필락시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노바백스, 나노코박스 모두 금방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부작용이 각각 다르게 있었지만 금방 회복되는 부작용이었다는 것이죠. 후유증이 남는다던가 사망한다던가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안전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백신 이피커시를 RR을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